매너 있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어 한다. 단순히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설득은 이상적인 대화의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설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발할 때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설득은 더 이상 차분한 대화가 아니라 논쟁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 설득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부드러움보다 강한 논리나 단호한 태도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설득의 본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다가가는 부드러움에서 시작된다. 강한 태도가 상대방을 밀어내는 힘이라면 부드러움은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이제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과정에서 설득과 대화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와 명언을 통해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드러움은 설득의 시작이다. 설득은 단순히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나 방어를 허물고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다. 설득의 첫걸음은 강한 논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시작된다. 마하트마 간디는 설득에서 부드러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인물이다. 그는 말했다.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길 수 있다. 간디의 삶은 그 자체로 이 말을 증명했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 대신 그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태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한 말은 상대방의 방어 본능을 일으키지만 부드러운 접근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 설득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이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부드러움은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는 기술이다. 여러 사람들이 설득에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다. 적과 대화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설득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설득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혹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설득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기려 한다면 대화는 쉽게 단절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그들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 부드러움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대화의 공간을 내어주는 태도다. 그 공간에서 신뢰가 쌓이고 설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설득은 논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사람은 설득될 수 있다. 그들의 신념과 감정이 움직일 때에만.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깊이 뿌리내린 감정과 신념이다. 설득은 상대방의 신념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부드러움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중요한 논의에서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고집스러워 보인다면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말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에서 부드러움을 발휘할 수 있다. 부드러움은 단순히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진심에서 비롯된다. 설득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용기를 필요로 한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비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다. 설득은 종종 두려움을 동반한다. 상대방이 내 말을 거절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든다. 하지만 설득은 그 두려움을 넘어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부드러움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도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함께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설득의 가장 큰 힘은 말이 아니라 경청에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상대방의 수준에서 말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상대방의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경청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은 설득력을 가진다. 부드러움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듣는 순간 설득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설득은 단순히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과정이다. 부드러움은 설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음에 설득의 순간이 온다면 논리나 강한 태도로 압박하기보다 부드럽고 차분한 말과 경청하는 태도로 대화해보자. 설득은 단지 결과를 얻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부드러움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이다. 매너 있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어 한다. 단순히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설득은 이상적인 대화의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설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발할 때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설득은 더 이상 차분한 대화가 아니라 논쟁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 설득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부드러움보다 강한 논리나 단호한 태도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설득의 본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다가가는 부드러움에서 시작된다. 강한 태도가 상대방을 밀어내는 힘이라면 부드러움은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이제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과정에서 설득과 대화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와 명언을 통해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드러움은 설득의 시작이다. 설득은 단순히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나 방어를 허물고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다. 설득의 첫걸음은 강한 논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시작된다. 마하트마 간디는 설득에서 부드러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인물이다. 그는 말했다.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길 수 있다. 간디의 삶은 그 자체로 이 말을 증명했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 대신 그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태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한 말은 상대방의 방어 본능을 일으키지만 부드러운 접근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 설득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이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부드러움은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는 기술이다. 여러 사람들이 설득에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다. 적과 대화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설득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설득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혹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설득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기려 한다면 대화는 쉽게 단절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그들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 부드러움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대화의 공간을 내어주는 태도다. 그 공간에서 신뢰가 쌓이고 설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설득은 논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사람은 설득될 수 있다. 그들의 신념과 감정이 움직일 때에만.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깊이 뿌리내린 감정과 신념이다. 설득은 상대방의 신념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부드러움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중요한 논의에서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고집스러워 보인다면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말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에서 부드러움을 발휘할 수 있다. 부드러움은 단순히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진심에서 비롯된다. 설득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용기를 필요로 한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비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다. 설득은 종종 두려움을 동반한다. 상대방이 내 말을 거절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든다. 하지만 설득은 그 두려움을 넘어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부드러움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도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함께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설득의 가장 큰 힘은 말이 아니라 경청에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상대방의 수준에서 말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상대방의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경청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은 설득력을 가진다. 부드러움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듣는 순간 설득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설득은 단순히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과정이다. 부드러움은 설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음에 설득의 순간이 온다면 논리나 강한 태도로 압박하기보다 부드럽고 차분한 말과 경청하는 태도로 대화해보자. 설득은 단지 결과를 얻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부드러움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이다. 매너 있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어 한다. 단순히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설득은 이상적인 대화의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설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발할 때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설득은 더 이상 차분한 대화가 아니라 논쟁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 설득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부드러움보다 강한 논리나 단호한 태도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설득의 본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다가가는 부드러움에서 시작된다. 강한 태도가 상대방을 밀어내는 힘이라면 부드러움은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이제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과정에서 설득과 대화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와 명언을 통해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드러움은 설득의 시작이다. 설득은 단순히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나 방어를 허물고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다.
설득의 첫걸음은 강한 논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시작된다. 마하트마 간디는 설득에서 부드러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인물이다. 그는 말했다.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길 수 있다. 간디의 삶은 그 자체로 이 말을 증명했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 대신 그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태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한 말은 상대방의 방어 본능을 일으키지만 부드러운 접근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 설득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이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부드러움은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는 기술이다. 여러 사람들이 설득에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다. 적과 대화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설득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설득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혹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설득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기려 한다면 대화는 쉽게 단절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그들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 부드러움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대화의 공간을 내어주는 태도다. 그 공간에서 신뢰가 쌓이고 설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설득은 논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사람은 설득될 수 있다. 그들의 신념과 감정이 움직일 때에만.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깊이 뿌리내린 감정과 신념이다. 설득은 상대방의 신념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부드러움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중요한 논의에서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고집스러워 보인다면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말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에서 부드러움을 발휘할 수 있다. 부드러움은 단순히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진심에서 비롯된다. 설득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용기를 필요로 한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비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다. 설득은 종종 두려움을 동반한다. 상대방이 내 말을 거절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든다. 하지만 설득은 그 두려움을 넘어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부드러움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도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함께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설득의 가장 큰 힘은 말이 아니라 경청에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상대방의 수준에서 말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상대방의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경청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은 설득력을 가진다. 부드러움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듣는 순간 설득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설득은 단순히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과정이다. 부드러움은 설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음에 설득의 순간이 온다면 논리나 강한 태도로 압박하기보다 부드럽고 차분한 말과 경청하는 태도로 대화해보자. 설득은 단지 결과를 얻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부드러움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이다.